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통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사회적 지위의 의미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며, 두 번째는 사회적 역할과 역할 행동의 의미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할 주요 내용은 지위, 역할과 역할 행동이 있겠습니다. 먼저 지위는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뜻합니다. 여러분은 사회에서 여러 역할을 맡으면서 특정한 위치에 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학생으로서, 혹은 동아리 선배로서, 후배로서, 조카로서, 누나로서 다양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위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속 지위입니다. 귀속 지위는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된 지위를 뜻합니다. 즉, 내가 이 지위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갖게 된 지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들, 딸, 청소년 등이 있습니다. 아들이냐 딸이냐 하는 성별의 문제는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들 혹은 딸로 태어났을 뿐이죠.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나는 청소년이 되어야지, 나는 어른이 되어야지 이렇게 노력하고 의지를 통해서 갖게 된 지위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청소년, 어른, 노인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귀속 지위는 신분이나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사회에서 중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노력이 굉장히 제한적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홍길동의 예를 들어보면 홍길동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이 서자라는 지위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런 것들은 이미 주어진 신분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특히 중요시 되었지만, 오늘날처럼 개방되고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사회에서는 성취지위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성취지위는 개인의 노력과 업적에 의해 결정되는 지위로 대표적으로 엄마, 아빠, 아내, 남편,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 등이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 아내나 남편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혼을 해야 엄마나 아빠, 아내, 남편이 되고, 그 중에서도 자식을 낳아야지 엄마, 아빠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무엇을 해야 어떠한 지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성취지위라고 합니다. 여러 직업 집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의사가 되어야지, 공학자가 되어야지, 작가가 되어야지, 글을 써야 작가가 되고, 시험을 통과해야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개인이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성취지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역할이 있겠습니다. 다양한 지위 속에는 그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은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역할 행동은 그러한 역할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즉, 역할 행동은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때 잘 수행하면은 보상이 따르고,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제재가 따릅니다. 여러분이 학급 내에서 반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반장에 기대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 분위기를 잘 이끌어야 하고 친구들을 잘 리드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은 제각각 다릅니다. 누군가는 카리스마 있는 방식으로 학급 구성원들을 이끌 수 있으며 누군가는 세심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반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역할 행동은 다양한 모습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단순히 역할에 대해서 보상이나 제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역할 행동, 어떻게 실제로 역할을 수행했느냐,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보상, 칭찬 혹은 제재, 비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위에서 오는 갈등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지위를 맡고 있다 보니 그 지위가 동시에 겹쳤을 때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을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이상의 지위에 따른 역할들이 상충될 때 나타날 수도 있으며 혹은 하나의 지위에 상반되는, 즉 서로 반대되는 둘 이상의 역할이 기대될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지위에 따른 역할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는 동시에 두 가지의 일이 겹쳤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인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사로서 학부모 간담회가 있어서 학부모와 상담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병원에도 가야 하지만 교사로서는 학부모와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지위에 따라서 역할들이 상충합니다. 이럴 때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지위에 상반되는 둘 이상의 역할이 기대될 때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교사라는 지위 그리고 교사에 기대되는 역할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요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학생들을 엄격하게 지도하길 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 더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부드럽게 지도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옳고 그른 것은 아니지만 선택의 문제이며 이러한 기대들은 서로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역할 갈등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할 갈등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역할 갈등 해결 방법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을 우선시할지 중요시할지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엄마로서 아이가 아플 때 먼저 갈 것인가 혹은 학부모와 상담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혹은 나중에 해도 괜찮은 것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인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가족이 누군가 돌봐줄 수 있다면 학부모 상담을 먼저 하고 아이 병원으로 갈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아이 병원에 먼저 가고 나중에 학부모 상담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개인의 역할 갈등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갈등 해결 방법으로는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근 워킹맘, 워킹데디들이 많아지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겪는 고민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아를 양육하기 위해서 유급 시간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한 금액을 받으면서 아이가 어릴 때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혹은 육아를 쓸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정해둔다면 조금 더 누군가는 일찍 퇴근하여 아이를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갈등 상황에 덜 직면하고서 다양한 지위와 지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위와 역할, 그리고 역할 행동을 학습했습니다. 지위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뜻하며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귀속 지위를 중요시했던 반면에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이나 업적으로 달성되는 성취 지위를 중요시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위에는 역할이 기대되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역할 행동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역할 행동을 잘 했는가, 잘 하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보상, 칭찬이 따르고 제재, 비난이 따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러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런 갈등을 역할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